오늘 하루 단 한 사람과도 말을 섞지 않은 채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린 느낌. 편하게 연락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떠오르지 않아. 아, 나는 친구가 없구나. 이렇게 중얼거리며 세상에서 나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을 지금 이 순간 느끼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 생생해서 마치 나라는 사람만 따로 조용한 섬에 남겨진 것 같은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을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자신을 끝없이 탓하면서 말이죠. 하지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고독감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섞이지 못하는 당신의 감각, 무리 속에 있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그건 결핍이 아니라 깊은 사람만이 가진 신호예요. 저 이병철도 젊은 시절 대구 삼성 상해에서 하루 종일 누구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흔했습니다. 장부 정리하고 물건 확인하고 혼자 생각만 가득한 나날들, 그때는 저도 외롭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군중과 쉽게 섞이지 않는 당신이 어떻게 그 고독을 내면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주 쉽고 단 7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아마 이 이야기는 지금의 당신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지금까지 스스로를 오해해 왔는지 명확히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들을 전할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외로움이 사실은 특별함의 증거라는 사실부터요. 지금부터 첫 번째 이야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당신이 요즘 느끼는 그 고독감 혹은 마음 어딘가에서 스며 나오는 나는 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할까 하는 질문.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두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다 하고 생각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결코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단지 당신이 원래부터 무리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성향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리듬이 다르고 어떤 이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깊이 생각하고 겉보다 본질을 보려는 사람이 많지요. 저 이병철 또한 젊은 시절 대구의 작은 삼성상해에서 하루 종일 장부를 들여다보며 고객이 남긴 쌀 한 포대, 면포 한 필까지 다 세어가며 혼자 묵묵히 일하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밝게 어울리는 편도 아니었고 굳이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애쓴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 한 푼을 벌어도 신용을 지키는 것이 왜 필요한지 그런 생각들에 더 마음이 가 있었지요. 당시에 저는 그저 일이 좋아서 그리고 미래의 내 모습은 지금보다 달라야 한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깊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시간이 저는 오히려 편했고 그 시간은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조직을 세우는데 놀라울 만큼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비슷한 시간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과 굳이 무리를 만들지 않는 성향, 쓸데없는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태도, 그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는 생존을 위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손을 맞잡아야 하던 시절이 아닙니다.
누구와 억지로라도 가까이 지내야 겨울을 날 수 있던 때도 아니고요. 그러기에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기 위해 억지로 웃을 필요는 없다. 나에게 의미 없는 관계의 시간을 버릴 필요도 없다. 당신은 지금 단지 본질적인 연결만 남기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친구가 적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거나 낮출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감각이 바로 특별함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성을 지키기 위해 수준 낮은 대화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공감하는 지점이기도 하지요. 당신은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자주 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누군가의 험담, 끝없는 불평, 하루 종일 쌓아둔 짜증을 서로 쏟아내는 이야기들, 그런 말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당신은 괜히 머리가 무겁고 불필요하게 피곤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생각 수준이 그 자리에 머물기엔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이야기, 부정적인 말, 의미 없는 불만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당신의 감각은 자연스럽게 피로를 느끼는 겁니다. 이건 오히려 감각이 예민하고 사물을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겪는 현상이기도 하지요. 저 이병철도 그러했습니다. 삼성상해 시절부터 사람들 사이에 실없는 이야기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투의 말들에는 마음이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 그런 자리엔 오래 머물지 않았지요. 대화가 아니라 조용한 방 안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사업의 흐름을 점검하는 시간이 저에겐 훨씬 더 값졌습니다. 훗날 수원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에 대한 책임은 흐릿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만 하는 회의가 시작되면 저는 그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번은 작업장의 공정이 멈췄을 때 그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고 저는 조용히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누가 잘했느니, 누가 잘못했느니 하는 말들보다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피로를 느끼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당신은 남의 에너지를 깎아내리는 대화가 아니라 바로잡고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대화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란스러운 자리에 오래 머무르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지저분한 말들이 섞인 공간에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그건 단지 본능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험담이 아니라 당신의 사유와 집중력입니다. 불필요한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선택, 그건 옳은 판단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1인 시간을 적극적으로 즐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신의 고독을 힘으로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조용히 앉아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애쓰지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이 친구가 적은 이유, 무리에 끼지 않는 이유는 혼자 있는 시간이 당신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 깊은 곳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걸으며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듣거나 햇빛의 결을 바라보며 한참을 멈춰서 본 적 있으시지요? 그때 마음 한구석이 마치 서늘한 물이 흐르듯 잔잔해지는 경험.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 제가 그랬습니다. 대구 삼성 상해에서 하루를 마치고 혼자 밖으로 나올 때 저녁 어스름 속에서 장부의 숫자들과 내일의 일들을 떠올리며 천천히 걸어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제가 저 자신을 가장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공장을 세우고
수원의 작업장을 돌며 조용히 밤바람을 맞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계가 멈춘 어둑한 공장 안에서 아직 남아있는 쇠냄새와 하루의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는 그 분위기, 그 속에서 저는 미래의 모습, 다가올 산업, 그리고 내가 이 나라 산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 시간은 결코 외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를 확장시키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동안 당신의 상상력은 더 멀리 뻗어가고 당신의 직관은 더 선명해집니다. 끄적이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른 이들에게는 없는 당신만의 특별한 작업실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삶의 방향을 스스로 그려나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강한 감수성을 다루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감정을 남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깊게 읽어내는 사람일 겁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살짝 흐려진 순간, 말 속에 숨겨진 기색,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해지는 느낌까지 당신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립니다. 이런 능력은 분명 훌륭한 재능이지만 동시에 사람보다 더 쉽게 지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마치 내 마음처럼 밀려들어와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지요. 저 이병철도 비슷한 경험이 많았습니다. 사업 초기 직원 몇 명과 함께 일을 하던 시절에는 조금만 분위기가 흐트러져도 저는 그 긴장감을 곧바로 느꼈습니다. 특히 누군가가 야단을 맞는 자리에 서 있으면 저 역시 어깨가 굳어지고 마치 함께 혼나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내 감정이 아니구나. 저 사람의 감정을 내가 대신 느끼고 있었을 뿐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내 감정과 남의 감정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조직이 커지고 책임이 커질수록 누군가의 불안,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실망을 모두 떠안다 보면 제 판단이 흐려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지키기 위한 따뜻한 거리였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감정이 격해지거나 공기가 무거워진 자리에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을 그으십시오. 필요하다면 잠시 자리를 벗어나도 좋습니다. 숨이 막히면 바람이 드는 곳으로 몸을 옮기고 무거운 말들이 쏟아질 때는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추슬러도 됩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당신의 감성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강한 감수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리한 공감, 과한 책임, 남의 감정을 대신 느끼는 데서 오는 피로를 줄여야 합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마음은 세상의 모든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맑고 정직한 감성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집단에 대한 거부감을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평생을 오해하며 지나치는 대목이지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면 몸이 먼저 굳어버리고 여럿이 모여 정해진 틀대로 움직이는 순간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나는 여기랑 안 맞는다는 신호가 올라왔을 겁니다. 그 감각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자유와 개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적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부자연스러울 때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강요되는 분위기,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구조, 나와 맞지 않는 규칙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멀어지는 겁니다. 저 이병철 또한 그랬습니다. 젊을 때 저는 형식적인 모임이나 거칠애가 많은 자리보다 실질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곳을 더 선호했습니다. 그룹을 키우며 많은 조직을 보았지만 다수 속에 개인의 생각이 묻혀버리는 분위기를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형식과 틀을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직이란 본래 목적을 위해 존재하지 개인을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거부감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적이라는 틀, 회사가 요구하는 획일적인 분위기, 그리고 어디에나 끼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신은 본능적으로 나는 이 틀 안에 갇히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각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경고음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스스로를 나는 왜 이렇게 조직에 적응을 못하지 라고 탓했던 그 순간조차 사실은 성장의 단계였던 겁니다. 당신의 이런 감각은 새로운 길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남들과 같아지기보다 세상이 놓치고 있는 빈틈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니 말하고 싶습니다. 그 거부감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본능은 당신이 어디에 있어야 자유롭고 어디에 있어야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가장 힘들게 느꼈던 주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란 애써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고 맞지 않아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할 필요도 스스로를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특별한 사람일수록 자연스러운 파장이 맞는 사람과만 깊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자연히 멀어지는 법입니다. 저 이병철도 그랬습니다. 삼성 상해를 처음 일으키던 시절 모든 사람이 제 뜻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래 일해도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고 뜻이 맞는 사람은 말없이도 옆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도 억지로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커지고 새로운 분야에 발을 디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원에 공장을 세울 때 그리고 전자산업에 본격적으로 들었을 때 제 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제가 억지로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관계란 원래 그런 식으로 흐르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새로 시작한 취미나 관심사에 그거 나도 좋아한다 하고 눈빛을 빛내며 다가오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과 파장이 맞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성장하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예전엔 잘 맞았던 사람과 이야기가 점점 어긋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는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그 사람이 서로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자연히 멀어진 것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가. 당신의 마음의 문은 열어두되 누구를 당신 삶의 깊은 자리까지 들일지는 오롯이 당신이 결정하면 됩니다.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필요도 없고 떠난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머무는 인연만 당신을 더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이야기, 향상심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고독은 최고의 양분이다 입니다. 당신은 분명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대로 머물고 싶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를 만들고 싶고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 이 향상심이야말로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는 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정과 반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늘 새로운 길을 찾고 내면에서 조용히 불이 켜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군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던 내내 안주하고 싶은 마음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는 마음이 늘 앞섰습니다. 특히 새로운 산업에 도전할 때는 제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굳이 그 길을 갈 필요가 있느냐, 지금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으며 혼자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바라보는 사람의 길은 언제나 고독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길은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수원에 공장을 세울 때도, 새로운 사업군을 도입할 때도 그 과정을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혹은 깊은 새벽 공장 한쪽에 서서 제 스스로 이 선택이 옳은가를 수없이 되묻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분명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면 그 고독은 제게 가장 큰 자양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 앞을 내다보는 눈, 그리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고독은 결핍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당신이 꿈꾸는 삶이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충만함이라면 고독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성장은 언제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은 당신이 더 멀리 갈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친구가 없다는 건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이야기를 전해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친구가 적다거나 혹은 거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인생의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넓고 당신과 같은 감성을 지닌 사람들이 이 하늘 아래 곳곳에 존재합니다. 어디에 모여 있지는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리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 살아오며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업을 하며 홀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 누구에게도 기대기 어려운 밤들을 지나며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단지 서로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혼자만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과 비슷한 감성, 비슷한 무게를 지닌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만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감성, 속도, 깊이가 그들과 달라 자연히 거리가 생긴 것뿐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결코 비어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의 발걸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당신만의 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 더 믿어보십시오.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자신의 고독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는 당신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당신의 그 한 걸음을 조용히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